여러분. 저는 컴업의 대표 프로그램 스타트업 밸리의 사회를 맡은 판피의 박혜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쉬는 시간도 다시 시작되는 관계로 안내 한번 다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컴업 스타즈 기업들이 한데 모여 12월 11일, 12일 양일간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기업은 루키 기업의 소속들로 누적 투자 유치액 10억 원 미만의 초기 기업입니다. 루키 기업 피칭은 5개사 6개조로 진행되며 각 조의 2등까지 내일 진행될 파이널 피칭에 진출하게 되고 각 기업들은 6분 발표 후 평가위원과 5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컴업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만큼 해외에서도 많은 컴업 스타즈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영문 피칭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객석 뒤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실시간 통역이 되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위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평가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님, 그리고 어센도 벤처스의 신동섭 대표님, 컴페노이즈 랩스 장진규 의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컴업스타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3조 시작하게 되는데요. 피칭 3조의 포문을 열어주신 카본 에너지 바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본 에너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본에너지 대표 나시영입니다. 저희 카본에너지는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업들을 그리고 공공기관들에게 탄소 중립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산업군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기후 규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자사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원재료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컨트롤해야만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사실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탄소 배출량까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기 중에서 CO2를 직접 제거하는 CDR,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란 방식으로 이 전과정 배출량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공기 중에서 CO2를 제거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 기반 그리고 기술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연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을 만드는 것이죠. 숲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술 기반은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지금 자연 기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워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장 가능성, 땅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CO2 제거량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기반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10억 톤, 5억 톤 이상의 CDR, 제거 크레딧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들은 이를 위해서 대용량의 CDR, 오프테이크 계약 확보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필두로 이런 기술 기반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 기술에 투자하고 선물 형태로 그 CDR 제거 크레딧을 구매를 대량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 CO2와 화학 반응을 잘 하는 메탈과 CO2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고체 형태로 전환시켜서 포집하게 되고 이 전환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성소다의 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 과정 중에서 유실되는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형태로 회수해서 CO2 포집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고체 소다 한 가지 프로세스에서 세 가지 프로덕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화학 반응 계열이고요. 그리고 경쟁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탄소를 포집할 때 에너지를 1톤의 CO2를 포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든 투입을 하면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1톤 미만을 포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부산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소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포집 공정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소다 역시도 탄소 저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코스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아웃풋 밸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최대 1톤을 제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소다에 의해서 4.5톤의 CO2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밸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경쟁 기술은 어쨌든 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탄소 포집만을 하고 사이드 프로덕트가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에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져오고 있고 저희는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고체, 판매 가능한 고체 소다 역시도 판매해서 수익원으로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기술 대비 탄소 포집 단가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국내와 그리고 미국에 등록을 완료했고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분할 출원 등을 통해서 지재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CO2 제거 사업 최초로는 저희가 CO2 배출량과 제거량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저희가 자사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국내 대한상공회의소에 최초로 등록이 인증을 완료해서 저희가 생산해내는 카본 크레딧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현대나 SK 등과 CDR이라고 불리는 카본 크레딧 선물 계약 그리고 대규모 톤급 이상의 파일럿 플랜트, PF 관련해서 POC 협력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2년에 창업을 했고요. 22년 랩스케일부터 24년 현재는 연간 100kg 포집할 수 있는 파일럿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까지 국내 최초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26년까지 10톤 이상의 파일럿 플랜트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고 27년까지 10,000톤 이상의 대규모 상업화 시설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지구에 사실상 무한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사실상 무한한 CO2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프리 라운드 투자 유치 중에 있는 상황이고 프리 90억 밸류 30억 모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에서 화학 석사 통해서 원천 기술 개발하였고 저희 팀 모두 엔지니어 기반의 석박사 인원으로 원천 기술부터 파일럿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평가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기발한 전기를 생산을 하시면서 CDR을 생산을 하시니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게 1톤 생산할 때 CDR의 비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쪽의 3자 평가를 이제 고품질의 탄소 제거에 대해서 3자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플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흡착제라고 불리는 기존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CO2와 화학 반응하는 금속을 지속적으로 화학 반응을 위해서 소비해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속을 투입해야 돼서 그 금속 가격이 저희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저희는 전기에너지 소다까지도 판매함으로써 수익성 자체적으로 프로피터빌리티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 가장 신뢰성이 당보된 곳이 대한상회라서 인증을 하였고 지금 대한상회에 등록된 방법론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VCS 국제 기준의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소비하는 자원 그리고 운용할 때 쓰는 자원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 건설 소재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까지도 엄격하게 지금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에는 퓨로홀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된 이런 VCM 탄소 크레딧 거래소에 이 방법론을 등록할 예정이고 26년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뢰성 평가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준을 충족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선물 계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비즈니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어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떤 산업군에 주로 먼저 진입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산업에 진입한다면 먼저 선행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두 개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그리고 항공, 항만 분야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AI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이 전력 역시도 탄소 배출량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나게 소비하는 전력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상쇄를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건 직접 감축이 아닙니다. 원래 기후협약에 의해서 기업들은 직접 감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사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감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선택한 방식은 공기 중에서 CO2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서 대규모의 공기 중 크레딧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CDR에서 가장 큰 손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현재 타겟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항공, 항만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쓴다고 해도 어쨌든 탄소를 덜 배출하겠다는 거지 안 배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기 비행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다 전기 비행기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꾼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전기 비행기로 바꾸는 비용이 쌀 것이냐, 아니면 저희 같은 제거 기술에 투입해서 그 원래 기존 비행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대신 저희가 대신 제거해 주는 것이 쌀 것이냐. 이미 사실 정답은 저희 쪽으로, 저희가 더 저렴하다로 나와 있고, 그래서 ICAO라고 국제항공연합에서 코르시아라는 그 CDR에 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인증 품질 규격을 마련을 했고, 그 코르시아가 인증이 된다면 항공에서도 이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고 규제에 제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국내에선 최초로 올해 그 코르시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업화 수준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신 걸로 나와 있는데, 네. 혹시 매출이라든지 지금 상업적인 성과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매출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 탄소 크레딧 거래는 많이 일어났지만 CO2 제거로 생산된 탄소 크레딧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과 내년에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제거 크레딧 거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혹시 어떤 거 해주셨죠? 네. 글로벌 시장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어쨌든 지금 누구도 선점하지 못한 시장입니다. 클라이먹스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큰 설비를 갖고 있는데 연간 규모가 36,000톤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초기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밸류 있는 특징점을 가진 저희가 같은 기술이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카본 에너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기업은 아크론 에코입니다. 따뜻한 박수와 함께 아크론 에코를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론에코 대표 배덕관입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저희는 이 폐플라스틱의 1톤이 500리터의 오일로 전환되고 또 이는 0.5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나타냅니다. 저희 아크론에코는 초음파 이온화학 기술을 통해서 자원 순환과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80%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혼합되어 칫솔같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아니면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열분의 활성화 공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열분해란 플라스틱을 가열하여 가스로 증발해서 다시 오일로 만드는 기술인데 실제 열분해 산업군에서는 폐 비닐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총 6,300여 개사의 재활용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이 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비용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수익을 감소시키며 또한 다른 시점에서는 정유화학 대기업에서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된 열분의 이유가 탄소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재활용 중소기업에서 작은 열분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열분의 이유가 생산되어 다시 재생원료로 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소형화 시켰으며 플라스틱 재질별로 딱딱한 그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열분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적용해서 열분해 효율을 5에서 15% 향상시켰습니다. 폐플라스틱이 장치를 보시다시피 파분쇄한 후에 첫 번째 수분 그리고 식용 유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P, PE 등의 각각의 온도에서 가스화되며 다시 오일화되고 그 생산된 오일은 분별 증류 기술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나프타 아니면 휘발유 같은 오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총 4단계의 분별 기술가 있으며 그 이후의 성과는 오일이 보다 깨끗한 상태로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국내 및 해외에는 여러 열분해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상 2.4톤 미만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목표를 해서 사용량, 처리량을 2.4톤 미만으로 잡았으며 설비 크기가 약 6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국내 시장은 참 열분해 시장과 재활용 시장이 합쳐지게 됩니다. 수익 시장은 약 3.3조 원 그리고 수요 시장은 24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열분해 장치 공급 그리고 열분해 이후 유통 크게는 PF 프로젝트의 O&M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개의 사이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30%, 열분해 이후 수익은 약 400원에서 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치를 사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 대비 약 600% 이상의 향상을 발생시킵니다. 열분의 이유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대기업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시장은 지금 일반적인 재활용 시장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플라스틱을 제조하시는 스크랩, 즉 이물질이 나오는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군 단위 공공 폐기물 시장도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해외 시장도 영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기주로 저는 2018년도부터 베트남의 열분해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22년도에 베트남 다낭시에 사업소를 현재 설치하고 대만, 태국 등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약 13억 정도 되지만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매출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열분해 이후 관련된 매출은 발생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총 원자력과 열분해 이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고분자 자원화 쪽 프로세스 기술과 원자력 쪽 방사능 제염 기술 관련돼서 전체 프로세스 기술을 현재 보유가 있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폐플라스틱과 그 원자력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평가위원분들과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 네. 그 우선 장비를 선별장,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선별장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 장비를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하시는 모델인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받아서 초음파 그 이제 말씀하신 오퍼레이션을 저희 쪽에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석유화학이나 제품을 판매하시는 모델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현황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장치를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입니다. 다만 오일이 나오면 그 오일을 저희가 저가로 매입을 하고 품질을 높여서 대기업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게 저희가 1.2톤, 2.4톤도 있지만 5톤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플라스틱을 받아서 열분의 유를 생성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 모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지금 재활용 사업장 자체가 한 80%가 20인 미만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지금 회사에서 비즈니스 할 때 바꿔 얘기하면 한 1-20%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는 걸 더 높은 수준의 ROI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작은 곳도 있고 중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작은 곳은 뭐 1.2톤, 2.4톤으로 해서 한 5대 정도 지금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시는 중형 같은 경우에는 20톤, 30톤, 50톤인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치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 장치를 운영하고 메인턴스하는 별도의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O&M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약까지 저희는 염두를 하두르고 있습니다. 약간 부연으로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의 구조상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전개가 더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작은 사업장 위주로 좀 더 다양하게 전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실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에 가장 빨리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뭐 지금 현재 5대 정도 공급을 예약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중간 프로젝트도 내후년부터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지도상의 베트남 다낭시에 공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소형, 그 다음엔 중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우리나라랑 베트남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업장 대상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 한 군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미 저희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장치를 수출해서 일단 장치 현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자본 집중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시드도 되게 큰 규모로 다친 것 같고, 지금 프리-A 단계에서 한 10억 원 정도 투자에 취하고 계신다고 나왔는데, 혹시 다음 라운드까지 달성하시고자 하는 마일스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내년도 저희가 전체 전체 매출이 이제 원자력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3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50억 이상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일단 그 매출액을 맞추는 게 더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소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대 정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바로 이제 중형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30톤, 50톤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치만 봤을 때는 약 60톤 정도의 장치들이 다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마일스톤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아크로에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보실 기업은 바이오션인데요. 네, 저희 큰 박수와 함께 바이오션 기업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션의 정호철입니다. 저희 바이오션은 해양생물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서 기능성 생물 사료를 활용한 우량종자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남획에 따른 해양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이런 수산 양식의 기술로서 생태복원시키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하는 게 저희 아이템입니다.
수산양식 산업은 미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성공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사육 기술 그리고 먹이 시스템이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식 대산종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먹이 체계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체 단계에서 사용되는 먹이인 알테미아는 유일하게 어종에 상관없이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알테미아를 쓰고 있습니다. 왜? 알테미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테미아는 지난 5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기 먹이 생물입니다. 이러한 알 형태로 공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부화, 탈각, 영양가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요. 그리고 자연 채취 방식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 문제, 그리고 가격 상승 문제, 그리고 100% 전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런 영양학적 결핍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어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고도 불법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량 폐사 그리고 기형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알테미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알테미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바이오션이 이러한 모이나라는 생물을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개발 성과입니다. 이런 특허라든지 논문, 기술 도서 다양한 R&D 연구 과정을 통해서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따른 개발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모이나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기초 생리 생태부터 시작해서 배양 환경 규명, 그리고 배양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파일럿 스케일, 그리고 산업적 스케일을 통해서 현재는 연평균 200평 기준에서 약 1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현재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작년 2023년도 4월에 창업을 해서 1년 만에 저희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공장까지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알테미아와 이러한 양식할 수 있는 대상 어종들, 참돔, 자주복, 돌돔, 조피볼락 등 다양한 어종들에게 비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장도는 약 170%, 그리고 생존율은 약 146%, 그리고 필수 영양소인 DH 기준으로서는 200% 이상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바이오션의 자체 결과가 아니라 국립과학원, 그리고 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국가연구기관들과 했던 결과들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논문뿐만 아니라 해외 SCI급 논문으로서 우수성 인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양식할 수 있는 대상종은 검증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미래 양식 대상 어종인 갑오징어, 문어, 장어, 그리고 해마 쪽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 사업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알테미아의 글로벌 2조 시장을 모이나로 대체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알테미아 대비해서 생산성은 2배에 따른 경제성도 확보를 했고요. 주문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양성, 소화 흡수율, 기호 섭취성 등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주요 중개 생산업체 대부분이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이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진주에서 생산돼서 1시간 이내 보급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산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수산물을 생산하자는 전략 아래 보급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관상어 생산업체 수질 독성, 그리고 환경 생태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난에서 부안 자체 단계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유형 미생물, 그리고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모이나, 우량종자, 기능성 사료, 사육 시스템 등 이러한 단계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 매출이 이제 창업 1년 만에 약 10억을 매출 목표를 했고요. 5년 안에 1,0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좀 글로벌 할 수 있는 시장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해마 양시장입니다. 해마 같은 경우는 단일 어종으로서 중국 시장 내에서만 7조 6천억의 시장을 가지는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용에 따라 가지고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10분의 1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수산 양식 기술로서 공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런 초기 먹이입니다. 이런 먹이를 저희 모이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다 완료를 했고요. 중국 현지에서 실증 실험과 공급 체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진출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인도 진출을 위한 준비, 그리고 베트남 진출을 위한 준비 등 이런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바이오션은 모의한 아이템을 통해서 지난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그리고 서울시장 특별상, 그리고 특허정 발명의 금상, 경상남 도지사상 다양한 수상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상 대학에서 수산 양식 먹이생물 전공으로서 학부부터 대학원, 포닥, 연구교수를 통해서 지난 20년간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왔고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작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새우 전문가, 그리고 이제 연구소장님으로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데 이런 그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진 저희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평가위원분들과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이 시장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양식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품을 직접 판로를 개척해서 그들을 컨택을 직접 하시는 모델인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판매를 하던 사료업체들한테 그 상품을 제공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모델이 될까요? 저희들은 뭐 불특정 타수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산 종자 생산 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이렉트 납품을 하면 가능한 구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이오션이 직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구조. 그 대신에 이제 해외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이런 대형 사료업체라든지 이런 때 공급을 통해서 뭐 알테미아를 통해서 해외에 뻗어 나갔듯이 저희 모인하는 아이템을 통해서도 제품군으로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이제 양식장 그 커스터머들이 혹시 이제 기존에 쓰던 사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제 저항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심한 어떤 산업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기술이 개발된 거는 이제 현장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발 기술들이고요. 이런 생산할 수 있는 어종 상당히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이가 획일화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알테미아를 쓰고 있는데 이런 알테미아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먹이 생물을 좀 개발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통해서 저는 지난 한 20년간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시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이제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를 우리가 이제 무찔러야 되는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네. 지난 50년 동안 이 알테미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50년 동안에? 이게 지난 그 생물이다 보니까 양식함에 있어가지고 생물 다양종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양식할 수 있는 기술도 어종이 늘어나는 데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먹이 생물로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채취 방식에서 일부 공급이 되어지는 방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는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에 따라 가지고 자연에서 생산되는 이런 먹이 생물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내려앉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먹이 생물을 개발하고자 한 게 지난 50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이나라는 기술 개발들도 제가 98년부터 시작됐던 개발들 기술인데 이 개발하는데도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니까 기술력 때문에 경쟁자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지금 다른 뭐 회사라든지 국내외의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시장에 또 진입해 보겠다고 하는 곳들은 없을까요? 네, 아마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이나 같은 경우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수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또 모이나도 자체들의 먹이지만 모이나를 키우기 위한 먹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먹이들을 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이러한 먹이 수질 관리 시스템 등 이런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하는 기술력이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가 생소해가지고 모이나가 뭔지부터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일부러 막 네, 현장에서. 네, 혹시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양산 계획이나 시장 그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가늠이 안 돼서 네. 어느 정도로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창업을 해서 저희 이제 1,000평 정도 된 부지에 생산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면장 200평 기준에서 약 100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100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점령을 위해서는 아마 이제 시설적인 200평에 대한 모듈형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하게 나간다고 했을 때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기지를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현지 방금 말씀하셔서 네. 현지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가려면 네. 이제 현지화라고 하죠. 그 소위 말해서 네. 그 현지에 맞는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나 네. 뭐 방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중국을 좀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와 좀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 그리고 혹시 그게 따른 뭐 우리나라에서 해본 테스트베드에서 해봤던 것과 네. 중국에서 했을 때 차이가 좀 나타나진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저희 이제 1차적인 사업 구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뭐 물류 유통이 든다 하더라도 일단 수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략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질입니다. 그 수질을 그 물류를 모이나가 키울 수 있는 적정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뭐 안정적인 먹이 공급해서 크게 저희 모이나의 이제 그 뭐 내구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서 키울 수 있는 기술력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바이오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타트업밸리 1조, 2조, 3조 중간까지 이제 들어보았는데요. 네, 사회를 맡았던 저도 이제 발표를 위해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평가위원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팜피의 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컴업의 대표 프로그램 스타트업밸리의 사회를 맡은 문수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컴업스타즈 기업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만나보실 기업은 어반랩스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어반랩스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 추출 후 남은 커피 찌꺼기에서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추출해서 원료를 만들고 있는 어반랩스의 대표 김선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또 특히 식품 생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이제 8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저와 이제 그 김명진 박사 공동 창업을 하고 저희 CTO가 함께 합류하면서 이 기술 고도화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후 위기라던가 좀 복잡한 국제 정세, 뭐 국내도 복잡하겠지만 해외 정세도 굉장히 복잡한 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나라에서 이제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출 자금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식량 안보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밀은 99.5%를 수입하고요. 콩은 92.5%, 소고기는 62.3%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는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외국에서 그 나라에 있는 음식들을 수출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짓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요. 또는 제로 칼로리, 무설탕 등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운 식품 제품에는 대부분 전면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이 써져 있고요. 제로 칼로리를 표방하고 있고 설탕을 쓰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원료들을 활용해서 쓸까요? 보통 이제 단백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유청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는 식물성, 곤충, 해조류, 미생물 또는 배양을 활용해서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경제성이 좋고 확장성이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식물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요즘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원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두라는 콩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귀리나 완두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서 이 대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대두는 우리가 좀 마시기 보기 어려운 이미나 있지, 알러지, GMO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산업에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커플로라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기반한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개발했습니다. 커피도 콩이다 보니까요. 이 단백질이 13에서 16%나 들어 있습니다. 그 완두콩은 5에서 9% 정도 들어 있어서 사실 커피콩이 훨씬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커피를 내릴 때도 0.2%의 영양분만 손실이 되고 99.8%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에서 가능성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저희는 커피박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생산이 되는 커피 공장에서 주로 가져오게 됩니다. 매일 10톤에서 50톤씩 이 공장에서 커피박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신선하게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에 단백질이라든가 황산화, 유효 성분들을 추출을 하고 지방질이나 카페인 같이 불필요한들은 제거를 해서 분말과 액상 형태로 두 종류로 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 두 종류로 분말형은 단백질이 48% 그리고 액상형은 45% 정도까지 저희가 단백질을 올린 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료들은 고단백, 고식이섬유, 항산화, 저당, 저탄수화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커피나 베이커리, 단백질 음료, 면류, 심지어 대체육까지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원료가 필요한 이유는요. 사실 기존까지 예를 들면은 뭐 베이커리에 단백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대두를 넣는다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빵이 부풀지도 않고요. 딱딱해지고 맛이 써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컵플로어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물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단백질 성분을 추가하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이 외에도 고단백뿐만 아니라 뭐 항산화라던가 이런 뭐 신장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가능성을 더 넓힐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양산을 위해서 준비한 뭐 GMP라든가 해썹 같은 인증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장표는 현재 저희가 POC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SPC와 함께 뭐 빵을 만들고 있고요. 스타벅스랑도 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카콜라에서도 저희가 커피박을 받고 또 메일로에서도 커피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베이커리류, 맥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원료를 적용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헬시 플레저 시장에 굉장히 부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의존도가 높던 대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저희 회사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업사이클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SG적인 측면에서도 기여가 가능을 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봤을 때도 기존의 커피를 먹기 위해서 재배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또 커피박을 처리하는 그런 탄소보다도 저희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커피의 그 탄소가 훨씬 적고요. 또한 저희가 뭐 매출을 많이 만들수록 탄소 절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사실까지 좀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점차 해서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2월에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POC들이 빛을 보는 것이 바로 내년 상반기고 여러분께서도 저희 원료가 들어간 제품들을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평가위원분들과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원료를 기존에 이제 콩이나 이런 거 쓰지 않으시고 커피 부산물을 쓰시는 거에 있어서 이제 원료 소싱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콩으로 오퍼레이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뭐 비린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거 픽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맛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정을 어떻게 좀 처리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추출 공정 자체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맛입니다. 이제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좋아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찾은 방법은 사실 커피의 향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도 호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부분들을 올게닉하게 향을 더 살려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대두 같은 경우는 대두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향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 향을 살리고 빵이나 이렇게 잘 맞는 부분에 접목을 한다면은 훨씬 더 맛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대두의 맛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노력들보다도 더 배가 된 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커피 향을 어느 정도 살린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제품 쪽으로 네, 그 맞습니다. 단백질을 네. 그리고 추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산용매와 이제 염용매를 활용해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식품 그 공정 가이드가 굉장히 좀 빡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실에서는 사실은 좀 하이엔드 단계의 기술은 개발을 했지만 그 부분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식약처가 주는 가이드 내에서 저희가 그 중화시켜 가지고서 쓰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기존의 단백질이 갖고 있는 커피가 갖고 있는 단백질의 90% 이상을 저희가 추출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지방이나 카페인은 불검출하게 만드는 데까지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화를 시키는 데는 충분히 가능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커피가 이제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오면서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뭐 과테말라산, 브라질산 실제로 영양 성분이 다른데 저희는 이런 편차를 잡기 위해서 부원료를 같이 섞음으로써 큰 갭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편차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관련해서 아까 POC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혹시 이걸 이제 뭐 실제로 어떤 검증을 완료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검증이라고 하면 뭐 그걸 GMP라던가 뭔가 인증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그 탄소 배출 저감효과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정량적인 뭐 계산을 통해서 산출된 값인지 한 마이너스 2만 톤 가까이 되어 있던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검증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뭐 독성 성분이라던가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그 공인 기관을 통해서 다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검증이라고 하면은 이 원료를 식품에 넣었을 때 과연 경제성이라던가 맛적으로 더 우위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은 저희가 1년 넘게도 준비를 해오면서 잘 해오고 있고 또 새롭게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저희가 대부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제품화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여쭤보셨던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메소드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스콥 2로서 이 탄소 배출이 절감에 대한 리포트를 좀 드리는 것까지 저희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커피밥 같은 경우는 다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립을 하면은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국가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신경을 많이 쓸 정도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립이나 소각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공정에만 탄소를 씀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섭취해서 없앰으로써 저희가 그렇게 탄소 저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그 근거 자료가 그렇게 딥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넣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커피박을 업사이클링 하시는 거에 대한 장점은 되게 강조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분을 잘 몰라가지고 커피박을 이용하는 게 뭐 대두라든지 다른 이제 원재료에 비해 가지고 장점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던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그 공정이든 뭐 경제성이든 뭐 네. 간에.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단백질의 수치입니다. 대두 같은 경우는
분리대두 단백이라는 원료를 제일 많이 써요. ISP라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 ISP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허가 기간이 필요하고요. 뭐 3, 4억 이상의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대두 단백을 국내에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 분리대두 단백만큼의 단백질 함량을 뭐 90%, 80%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아까 저희가 48%까지 올린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단백질 양이 기존 대두와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대두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R&D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원료를 그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한 거 그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 주신 어반랩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보실 기업은 포어텔 마이헬스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포어텔 마이헬스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포어텔 마이헬스 안태진입니다. 저 슬라이드가 맨 끝장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일 앞장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격려와 응원을 담는 마음으로 캔서 리본을 착용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암은 정말 걸리기 싫은 질환이지만 만약에 알게 된다면 가능한 빨리 알고 싶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조기에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크기가 작아서 엑스레이나 CT에 보이지도 않고 분자 진단으로 진단하려고 해도 크기가 작아서 암으로부터 터져서 흘러나오는 물질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10ml의 피가 있는데요. 이 피에 암에서 흘러나온 조기암의 DNA는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분자 진단 회사인 그레일도 2만 명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1기와 2기 암은 거의 찾지 못하는 기술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암이 생긴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 돌아다니고 여기에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캐나다의 약 900만 명 데이터에서 암이 진단되는 당시에 혈소판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약 1분에 한 번꼴로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요. 10일의 생존기간 동안 혈소판의 수명기간 동안 약 1만 5천 번 심장을 지나가면서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바로 옆을 지나가는 혈소판은 약 전체 혈소판 개수의 10%에 달하고 즉 그 말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소판 중에 10%는 암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혈소판은 암으로 인해부터 리프로그램 되는데요. 암으로부터 리프로그램된 혈소판은 암의 생장을 도와줍니다. 암의 증식을 돕고 암의 세포사멸 저항을 돕고 암이 혈관벽을 뚫고 면역을 회피하고 그리고 전이시키는 일을 실제로 돕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RNA 분자의 프로파일이 정상 상태의 혈소판과 매우 다르게 변화하여 저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암을 조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75개의 측정 지표, 8개의 제어 지표로 고순도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혈소판을 분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였고요.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 병원에 똑같은 미로형 실험실을 구축하여서 빠르게 저희의 내용을 검증하였습니다. 난소암은 보통 말기에 진단되는데 여성암 중 사망률이 1위이고 만약에 조기에 진단된다면 생존이 가장 크게 개선되는 암이라서 저희는 난소암부터 저희의 임상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임상검증의 결과에서 저희는 처음 6개월 동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
부터는 오는 것들을 평가에만 사용했을 때 34명의 새로 모집된 환자 중에서 8명의 난소암 환자를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었으며 특별히 1기, 2기 조기암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분자진단 회사인 그레일보다 조기암 민감도가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다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몇 천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PCR로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수탁검사기관과 함께 개발을 하였고 부인 종양학회에서 빠른 검증을 거쳐 내년 체외진단 인허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한국인 여성이 건강검진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난소암의 조기 진단율이 5배 증가하게 되고 난소암의 생존율이 36%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는 그 어떤 항암제 신약보다 더 높은 생존율 개선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조 원을 갖고 국가 암검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약 40조 원의 암 스크리닝 선별검사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영상진단에서 액체 생금물의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즉 피를 통해서 암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 조기 진단이라는 초격차를 가지고 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 분자 진단, 바이오 실험, 임상 연구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체외 진단 사업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그리고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는 조기 진단을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와 파트너들이 있고 저희의 전략은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서 빠르게 저희의 제품을 검증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기암이 가능하다는 초격차의 수치를 확립하고 이것을 가지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검진 데이터 그리고 저희의 초격차 혈소판 분자 진단 이것은 난소암뿐만 아니라 10개 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35개 병원에 50명 이상의 의사들이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올 것입니다. 캔서 리본이 더 이상 환자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아니라 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이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이 되는 미래를 호텔 마이헬스가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평가위원분들과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 발표 잘 들었고 첫 단계에서 사실 AI 학습 관련된 그 프로시저가 좀 궁금한데, 네. 잠시만요. 그 RNA 관련된 혈소판 RNA 관련된 그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셋이 실제로 레이블링 돼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하고 이제 그거를 어디선가 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액퀴지션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 협업 대상도 좀 궁금해서 그런 관련된 스테이터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시간상으로 생략을 했는데요. 혈소판 RNA의 공개 데이터가 약 6,000건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개 데이터 중에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 때 약 400건의 공개 데이터가 존재했고요. 네, 그걸로 초벌 모형을 만들어서 피처를 셀렉션 해내고요. 셀렉티드된 피처를 서울대병원에서 새로 모아서 한 번 더 그 피처를 갖고 판별 모형을 만들고 그걸 갖고 검증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병원 네트워크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고 있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기존의 NGS들도 사실은 비용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검사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그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네,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암종을 늘릴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2028년까지 11개 종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혈소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혈소판 RNA가 아마 암종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타겟 암종들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이 관련된 그 검사 체계를 만들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NGS에서는 198개의 RNA 접합 부위 마커 피처를 뽑아냈고요. 네, 그중에 15개를 PCR로 만들어서 멀티플렉스 PCR과 시약을 효율화시켜서 단가를 절감시켜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공급가는 약 2만 원 정도고 소비자가는 6만 원 정도의 수탁 검사 기관을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중암인데요. 공개 데이터가 약 6천 건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그 국가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내 병원에서 데이터를 신규로 모아서 공개 데이터에서 초벌로 피처를 셀렉션하고 그리고 빠른 검증을 통해서 국내 국가 연구 과제를 통해서 빨리 검증을 해서 11종암을 빠르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번 마커 단장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른 암종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새로운 진단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브릿지가 되는 문제가 기존 시장에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진단 서비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정확성이 높고 하는 정도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의사들이 잘 쓰고 있고 익숙한 진단 검사 서비스를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투마켓 전략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암종마다 선별 검사가 존재하는 암이 있고 종양 표지자가 존재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초음파에서 종양이 발견하면 로슈사의 로마 검사 CA16와 H4 같은 종양 표지자를 보합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암종마다 임상 상황에 맞게 기존의 종양 표지자들이나 선별 검사가 존재하고 저희의 임상 허가 전략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표지자보다 동등 우월하다 형태로 허가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익숙한 기존 종양 표지자나 선별 검사 비교하여 시장에 들어가고 그 데이터를 논문화해서 홍보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암종, 11개 암종 모두에 대해서 저희 콜라보레이터 의사와 함께 기존의 선별 검사 종양 표지자가 파악이 됐고 임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 주신 포어텔 마이엘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3조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기업은 아이마 비욘드 AI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아이마 Beyond AI to the stage. Hi everybody, my name is Alex and I come from IMA. We want to address a very clear problem, right? We want old people not to feel alone anymore. And that is by supporting the life of the elders when families, caretakers, governments are not present. So how do we do that? Well, we are creating a digital human that lives in any screen. That's her. Hello, I am Ima, a digital companion, and my job is to help and accompany those who need it, so that using a machine is not an impossible challenge, but a conversation with a friend. My creators have given me empathy, so that talking to me is a natural experience, and also with memory, so that the person feels loved and accompanied. Okay, as you can see, IMA can hear, can see, can remember, can talk, can learn, can make questions, can understand gestures,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and can connect to other devices. And that can be done for every person, 24/7, right? So, what's our business model? It's clear. We want everybody that needs it to have an IMA at home. And that we want to do for $5 a day. That's how IMA looks like in a screen. By the way, you can try her and you can see this device working right there at booth B10. All right, so if you're comfy with it, she speaks Korean and English and other 12 languages, so come by and try her.
Now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is is very, very important for us.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이 뭡니까? 미인대에 출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The important part of this video is not that he is Korean, that he is one of the old people, and that he has been interacting with Aima for a while. It's that smile. He is smiling at Aima and talking in his own language. He stood in front of Aima, talking to Aima for more than 20 minutes straight, and in the end, he would pull a natural smile. This is us. The one on the right is me. The other one is my co-founder. This is the IT behind the vision. And we're moving headquarters to Korea. We're moving for 4 different reasons. First of all, you have a very, very interesting mindset for us, Pali Pali. The second one is demography. This is not a market for us, but this is our new home. But you have an issue with treating old people that live at home. Also, your hardware makers and the culture for us is very, very important. So we're moving headquarters to Korea. And we're doing it with a realistic plan that if you drop by the B10 booth, we can discuss. And this is the financials that we're working on. And that's Aima. I've gone through the whole presentation faster so that you can make more questions. But I'm going to ask you something, all right? If you're here, who is taking care of the elder people in your family? Are you sure that they're well taken care of? Thank you very much. Well, thank you for the wonderful pitch. Now we will proceed with the Q&A session with our judges. Thanks for the wonderful pitch. Actually, I feel like this looks like a very attractive service for the senior people. And on the flip side, though, like senior people are considered to be the least responsive customers when it comes to brand new stuffs like AI service. I'm just wondering whether you have any specific plan to let these people easily discover your service so that you guys can make a decent traction out of it. Yeah, if you hav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The good thing about what we're presenting is that there's no other option. It's whether Aima or being alone. That's the first thing.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we are way cheaper than anything else that you may think of, right? So it's not only the families, but also the governments, not only in Korea, which want to keep people entertained and active, right? So the users in the beginning are going to be the elder population that are alone, but those are not the clients. Users are on one part, clients are on the other. The paying customers are not the users. So it's policies and it's also insurance companies in other places that are going to be implementing our services. And do you have any specific country or region that you're going to focus on for the time being? Yes, absolutely. We're opening in Korea not only because we want to move headquarters here, but because we think that the mindset that you have is correct. But we are starting a POC in Singapore next week. So we're flying to Singapore from here, and then we're starting there. So we're focusing basically in Korea, Singapore, and in Spain because we are Spanish and we're holding part of the company there.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I have a simple question. Yeah, so the price of $5 per day seems very competitive. So how can you maintain profitability with its the price point while covering all operation cost? That's a very good question. We are building Aima to last. And even though it sounds weird, we do not only want to make money. We want to make Aima as affordable as possible so that the most people can use Aima. All right? $5 can look very low in Korea, but it's high in other countries, right? We need $5 minimum per day because what we're doing is leveraging the cost. And we're doing that with edge computing, right? We're moving loads and loads of things that everybody else is doing on the cloud. We're pushing it on device. So we are developing thinking on the future, not needing the cloud.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hat you come to the booth so that you can actually see IMA working in a device that we have already developed. So Okay, I will try. Yeah. Yeah, thank you. So hello again, welcome to Korea again. So thank you for your good talk. So it looks like very interesting technology, and I'm wondering about it's too much ahead of the curve. So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how did you check there's actual market needs or willingness to pay or the market responses? yeah, what we're seeing is that technology goes one way and users go in another way, right? My dream, because I came with the idea first and then I joined my co-founder Carlos, which is right there. I had a very clear view about what needed to be done, right? And how loads and loads of people are left behind by technology. I'm talking about ATMs. In Spain, for example, 10 million people don't know how to use an ATM. Having IMA at an ATM solves the problem. It sounds weird, but it is exactly like that. Using a phone is complicated for 70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Let's make it easy, right? So what I thought is, let's push it another boundary. Let's make it even more complicated, giving a 24/7 service. What we know is that when we pitch IMA and we pitch the demographics and the need, it just makes sense. But it makes sense for families and governments and also for insurance companies and hospitals. So it's not only that there is a need that needs to be fulfilled somehow. It's just that whether we try to apply technology, making caretakers be more effective, or the whole world is doomed because everybody's getting older. So the need is there and the economics are there. Now what we need is to develop things which are really thought and designed like that so that we don't trust, sounds weird and counterintuitive, but we do not trust the cloud. We need to do edge computing and we need to think ahead of times because otherwise you're giving all the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at don't know what to do. So yes, we think and we know that we have been heard and people are waiting in, I'm not going to say in line, but they're really interested in start POCs with us. And we are a startup. Does this answer your question? So I think there are lots of customers, so whole kind of customers or potential customers. But who is the primary target? Or is there any clues or any evidences that the customer will pay for your service? Yeah, again, there is a very, very difference between the user and the customer. Okay, the user, as you have seen in the video, they're really eager to use IMA, all right? As per the customers, we have shown that if you keep people active mentally at home, they're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So for governments and caretakers and insurance companies, this is a great deal because that really makes sense for them. So they are waiting for us to get to the next level because, again, we're self-funded. We did not get any funding from anybody yet to put this on the market. So yes, there is destruction to be made very, very soo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Korea. Okay, well, thank you for the insightful Q&As. And once again, thank you for such inspiring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이렇게 루키리그 3조의 피칭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루키리그 4조 피칭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평가위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